예, 살인죄는 뭐 그냥 종류만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인 예비 음모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살인 예비 음모는 준비만 하면 돼요. 심, 그러니까 내적인 게 고의가 있을, 고의가 뭐 다른 고의가 아니라 막 둘이 싸웠다. 그래서 살인을 일으킬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이런 부분이나 외형적인 준비, 뭐 칼을 소지하거나 뭘 구입하거나 이런 걸로 확인해 가고, 뭐 영아 살해자, 뭐 존속 살해죄, 살인죄, 영아 살해죄도 옛날에 말씀드렸죠. 뭐 교사 승낙 뭐 이런 거는 촉탁 승낙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방조죄랑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어요. 나를 죽여 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영아 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분만을 하고 나서 심신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황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살해죄죠. 존속 살해죄야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부모 존속, 보험 사기 사례가 제일 많았죠. 보험금 때문에 죽이는 경우가 용서받을 수가 없죠. 예, 당연히 금전적인 목적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금전적인 목적으로 살해를 하는 사람들은 살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교화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그런 돈은 도박이나 이런 데 사용합니다. 도박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도박으로 인해서 뭐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실 때면 당연히 그런 분을 안 만나시겠지만 도박이나 이런 거 관련된 분은 절대 만나지 마세요. 고쳐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중독이잖아요. 그것도 뭐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지만 도박은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가서 도박을 해요. 도박을 하나만 한다고 해서 그 하나만 계속 끊는다고 끊기는 게 아니에요. 도박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뭐 도박죄로 처벌받아가지고 퇴직하신 분들, 파면이죠. 파면 나가신 분들도 꽤 봤어요. 하여튼 나중에 뭐 도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기회가 되시면 결혼하기 전에 그 마카오 같은 데 갔다 오시면 돼요. 바카라 뭐 이런 거 할 줄 알면은 그냥 도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런 게임 룰 자체를 다 안다고 하면은 뭐 그 제 주변에 이제 딜러가 환전 딜러예요. 그 여행객들 오시면 VIP들 오시면 환전하는 거나 이렇게 가이드 같은 거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마카오에서 지금은 못 하시겠죠. 마카오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VIP실 따로 있죠. 따로 있으면은 그분들은 계속 하루 종일 거기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뭐 도박이라 뭐 도박은 도박이죠. 공식적인 거니까 참 애매하긴 한데 또 그런 식으로 원정 도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와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이 소비를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쓸수록 그 딜러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계속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거기 옆에서 식사 같은 것도 다 주문받아서 그 자리에서 드실 수 있게 다 갖다 주고 뭐 이럽니다. 공항부터 뭐 마카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공항에서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근데 공항부터 픽업을 해서 거기서 가장 유명한 데가 이제 메리어트가 아마 가장 그 단지가 가장 클 거예요. 메리어트하고 몇 개, 세 개 정도 호텔이 들어와 있는 그 인공파 도풀 있는 리조트 카지노가 있어요. 지하는 다 카지노가 있고 카지노에 시계가 왜 없는지 아시죠? 시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여기서 창문도 없죠. 당연히 지하에 보통 있지만 밖에서는 볼 수 없게 계속적으로 도박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마련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도박을 계속 많이 하면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만큼 그 포인트처럼 쌓입니다. 마카오 같은 데는 다른 데도 그래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식사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안에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을 마련해 놓죠. 아무튼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줄을 본다고 그래요. 이제
뭐 주식에서 차트를 보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 안다. 그러면 그분은 도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지력이 강해서 일부만 이거 뭐 하고 안 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주의하세요. 게임 중독도 힘들지만 도박 중독은 더 힘듭니다. 게임 중독은 그냥 시간하고 뭐 돈을 많이 쓰나요? 현질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은데 도박은 레벨이 다르죠. 아무튼 사는 얘기하다 도박까지 나왔네요. 상해 폭행죄 구별 많이 말씀드렸죠. 이 상해 관련된 거는 좀 옛날 판례긴 해요. 저 판례가 뭐 지금도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판례인데 그 음모 그 생식기 쪽에 있는 그걸 절단을 한 거예요. 생식기를 절단했다는 건 아니고 거기 나오는 모를 털 같은 거를 이제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나 있는 그런 거를 절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죠.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다고 볼 수도 없고 상처 같은 게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상해가 아니라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여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많이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상당히 많이 예로 들었던 판례긴 해요. 특이하긴 하잖아요. 예. 상해죄, 그래서 보호법이 신체 건강과 폭행죄의 보호법인 신체 건재. 건재하고 건강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폭행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적 기능의 훼손이나 이런 게 없으면 상해는 되지 않는다. 범위는 그 정도 고의를 어느 고의를 가지고 있었느냐의 차이예요. 상해 일을 고의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상해, 폭행의 고의로 했다고 하면 폭행치 상이 되겠죠.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가격리 무시해서 5명 감염하면 50대 중상해죄 적용. 예. 이 중상해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뒷부분에 중상해의 정의가 나와요. 먼저 보실까요? 이거? 그러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해야 돼요. 아니죠. 이거는 뭐였죠? 옛날이긴 해요. 뭐 지금 이걸 판단한다고 하면은 3월달만 해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이럴 때는 아니었죠. 근데 이때 자가격리 무시하고 5명 감염시킨 50대를 중상해죄로 적용했어요. 가족 종친 모임 참석했고 코로나 취약 고령자 생명위협. 고령자여서 그때 문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그렇겠지만 고령자가 이제 취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폐기능 손상이나 아니면은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히 컸죠. 근데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갔다고 하면 중상해죄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 위독한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중상해죄로 고발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때는 뭐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했을 수도 있어요. 예. 네. 지금 상황에서는 중상해죄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뭐 그것도 예전에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에이즈죠. 예. 예. 에이즈 관련해서 고의로 감염시킨 경우에 이게 뭐 중상해죄 적용이 되느냐, 뭐 안 된다는 견해가 있었고 안 됐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이제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우선은 뭐 처벌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금 뭐 당연히 많아요. 중상해죄. 근데 실질적으로 중상해죄로 처벌된다기보다는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관련한 법률이 있어요. 아예 거기서 이 성관계나 이런 부분으로 뭐 전달하려고는 의도로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거기 중상해죄보다는 그쪽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은 뭐 중상해죄 그렇게 비춰봤을 때는 중상해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는데 뭐 둘 다 난치병은 난치병이니까요.
치료제가 이제 나와서 만약에 치료제로 치료가 완치된다고 하면 중상해제나 이런 거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는 있긴 한데 난치병은 맞으니까요. 예, 그래서 적용하는 게 좀 다를 거다. 이미 치료제도 나왔죠. 이게 중증 환자한테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뭐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그건 앞으로 그 백신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도 충분히 중증 환자 비율은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거 봤을 땐 중상해제는 지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예, 아까 전에 뭐 중상해제, 폭행제, 폭행 뭐 이건 아까 전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죠.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수면제가 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수면제를 먹으면 자죠. 예. 잤다 일어나는데 뭐 몸 상태나 이런 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게 상해에 해당할까요? 뭐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수면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예.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나한테 수면제를 먹였어요. 그리고 강간을 했어요. 그러면 강간 상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신체적 기능이 훼손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로 봐요. 그러니까 뭐 마약은 마약 관련 법률을 이제 변론으로 하고,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물뽕 같은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술 같은 거 함부로 받아 마시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서 되게 소량만, 원래 만약에 뭐 소량만 들어가도 정신을 차릴 수 없지만 뭐 그런 거를 이제 휴대하면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투약을 시키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래서 강간상해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예. 뭐 중간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강간상해죄로 처벌을 받는 게 훨씬 중한형을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요. 댓글도 많이 다시죠. 이거는 뭐 최근에 선고했죠. 벌금형. 그 야옹이 작가 아시나요? 예, 여신강님 맞죠? 저도 처음엔 봤는데 요즘엔 안 봐요. 요즘 안 보는데 여신강님 작가죠. 웹툰 작가인데 웹툰은 웬만한 거 많이 봐서. 근데 하여튼 이때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게 아마 그 뭐 술집에 다녔다, 유흥업소에 종사를 했다, 뭐 이런 걸로 아마 방송을 했던가, 뭐 어디 악플 달고 뭐 이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고소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벌금형 당연히 선고받겠죠. 예. 만약에 사실이어도, 혹시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예. 명예훼손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뭐 좋나요? 이렇게 하면은 알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 뭐 그런 내용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댓글 같은 거 다시는 거 좋은데, 예. 뭐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좋아요. 사실을 적시하지 말고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악플을 달고 하면은 이제 다 고소합니다. 예, 되게 많이 해요. 예. 어차피 고소장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구체적인 인적 사항까지 적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수사 협조 요청하면은 다 해당 그 인터넷 매체에서 알려줍니다. 조회 가능하고요. 안 되면 영장 청구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다 뭐 익명 게시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익명을 만약에 달았다고 하면은 그 상대방 익명으로 단
명예훼손을 한 그 사람이 특정될 수가 없는 정도면은 당연히 명예훼손이 안 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특정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아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특정 범위 내에서 누군지 알 수 있는 그 특정한 묘사라든지 단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만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뭐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비난하는 이런 내용을 계속 싫다 보면은 처벌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도 그런 거 되게 많죠. 막 1년 전 거 끄집어내서 처벌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거나 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다. 뭐 이렇게 해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아무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댓글 달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형법에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일반 인터넷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고, 형법상 적용되는 거는 그냥 말로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나머지는 보통 요즘에 많이 문제되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죠. SNS나 이런 거 사용하고 유튜브 보고 댓글 달고 인터넷 댓글 달고 이런 거는 카페 같은데 적시하는 경우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해요. 어디까지 공공의 이익인지. 당연히 당사자들은 화가 나서 나는 거예요. 대부분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내가 이게 화가 나서 여기에다 글을 올려야 되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처벌을 안 받느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죠. 당연히 본인이 뭐 화가 나서 그런 건 알겠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뭐 따로 이제 표출할 수도 없고, 뭐 물건을 판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되겠다.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고 싶다. 영업에서 이 사람의 영업에 업무나 영업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꼭 다른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본인이 화가 난 거를 화풀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는 사람들 당연히 있어요. 진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 요즘에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니까 어느 동물병원에 갔는데 동물병원에서 이런 행동을 해서 우리 강아지도 피해를 입었고 다른 강아지들도 피해를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적는다. 뭐 이런 분들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307조 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명예를 훼손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2항에 따라서 공연히 허위 사실 적시한 때 사람 명예를 훼손한 때도 당연히 그건 당연히 받겠죠. 그래 뭐 일반적으로 허위 사실 적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엔 뭐 이런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이게 뭐 위법성 조각사 위에 전제 사실의 착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밑에 310조 보시면 알겠지만 307조 1항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위법성 조각사유거든요. 위법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항이잖아요. 근데 2항의 적용, 그러니까 내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전제 사실을 착오한 거죠. 진실한 사실이면 이게 공공의 이익에 위한 거니까 나는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이렇게 발언을 해도 되겠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허위 사실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결론적으로 처벌이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그것까지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진실한 사실로 생각했고 허위 사실로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는 여러분이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그 문제가 됐을 때는 뭐 주장하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허위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인식을 좀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제 사실의 착오를 떠나서 모욕은 그냥 욕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중학교 애들 욕설을 엄청 잘하죠. 특히 중고등학생 때 욕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 애들은 글쎄요, 요즘 애들이라 하긴 제가 좀 그렇긴 한데 달고 사는 애들이 많이 봐서. 아무튼 그런 거 잘못 욕하면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욕하면 그거 다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보통 처벌받는 경우 많지는 않는데 이제 이게 아까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명예훼손, 모욕 뭐 이런 게. 그래서 상대방한테 공격에 비밀을 제공하지 마세요. 그리고 욕하는 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고 이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서 동일한 307조하고 형법상 307조하고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정보통신망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을 드러내거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거나 그랬을 때 처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을 드러내요.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의견. 이런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돼요. 이 사안에서는 그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해서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린 거예요. 내가 김모모씨인데 이 모모씨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그냥 그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이 뭐 딱히 사실을 드러내는 내용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거짓, 허위의 사실은 아니죠. 허위의 이름이죠. 가상의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걸 드러내는 걸로는 처벌할 수 없다. 남의 이름 사용한 것만으로 그걸로 인해서 뭐 다른 피해가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다른 판례인데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냥 산의조련에서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 사실에 부합한데 사실을 적시한 때라고 했죠. 사실을 적시한 때 뭐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에 한정돼 있고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통해서 문제가 뭐 이 피해를 보는 거는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아니죠. 명예를 훼손당하는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죠. 일반 공중에 그냥 널리 퍼지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러 들어오는 그 사람들한테만 이 내용의 게시글이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고서는 정보를 구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객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사익적 동기보단 공익적 동기가 강하다. 이런 이유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업무방해나 이런 거로 같이 보통 기소를 해요. 업무방해는 좀 처벌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거의 그렇진 않아요. 거의 그렇진 않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걸 좀 편집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위에 글도 봐야 되고 해서 조금 조접하더라도, 원래도 좀 조접하지만 그냥 밑에 내용도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성폭법 위반 중에서 허위 영상물 반포나 정통법 위반, 제가 이거 올려드린 거는 밑에 정통법 위반 때문이에요.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딥페이크라고 하죠. 스토킹 하던 여성, 우선 스토킹 때문에 얘는 처벌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을 합성해서 유포를 했어요. 이제 큰일 날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죠. 이 정도면은 딥페이크를 해서 성 영상물에 같이 이런 기술을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컴퓨터를 잘 못해서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런 데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자기가 스토킹하는 여자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뭐 좋아는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방식이 잘못된 거고 그 정도가 지나친 거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뭐 그런 부분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인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뭐 유린하고 뭐 하는 거는 상당히 그냥 정신병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불법 정보를 유통을 한 걸로 봐서 실형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얘는 실형이 나왔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런 게 정통반법에 있습니다.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음란한 부호, 문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안 돼요. 예, 뭐 성영상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폭법 위반에 이런 게 있긴 해요. 뭐 그 링크 같은 거 보내잖아요. 링크 여러분들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영상 링크 같은 거 보내는 것도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하면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폭법의 처벌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을 하실 수도 있고 공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인가 나오면 파면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지만 각별히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전달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당연히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으셔야 되기도 하겠지만 본인의 인생까지 다 망칠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한 게 가볍지 않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진행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한 3년 정도 진행했는데 형사는 1심에서 진행을 하다가 말았고요. 이제 행정사건을 같이 진행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파면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항소심에서 더 형사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나왔어요. 제가 1심 맡았을 때보다 다른 대형 로펌을 갔는데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행정사건도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쉽진 않죠. 그런 경우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훼손, 멸실, 해킹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경우에도 처벌을 한다. 이런 게 있고 74조 44조의 1항 2호 처벌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도달하게 하는 자, 영상이나 음란한 보호 그리고 공포심 유발하게 하는 이런 거 계속 뭐 문자 같은 거 보내고 이래가지고 공포심 유발하고 이래도 당연히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싫다고 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셔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뭐 상대방은 괜찮겠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겠지. 이게 본인이 판단을 하지 마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의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게 음란이란 게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에 하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3자가 봤을 때 뭐 그냥 공중에 배포했을 때 음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에 저속하다 뭐 이런 성적인 행위를 뭐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 이게 문화예술적인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음란한 행위에 음란하다고 보는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는 다 음란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표현은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나머지 오프라인 공지는 따로 추가적으로 해드릴게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